대부분 다 이제 직장 생활을 아무리 많이 오랫동안 해왔더라도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을 수가 없어요. 사회 구조상으로. 대개는 뭐냐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서울의 집 한 채에다가 퇴직할 때 퇴직금 정도 이게 가지고 있는 게 퇴직할 때 근데 이걸 가지고서 퇴직을 49.3세 50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30년을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정선영입니다. 2020년도에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으니까 벌써 이제 한 5년 차 퇴직 이후에 저는 이제 글을 써서 그래서 이제 작가가 됐고 작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지금 요즘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학원을 가서 대학원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 지금 논문 심사 중이라 오늘도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논문 심사 중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게 흔히 젊었을 때는 가난이 불편한 건데 나이 먹고 가난은 부끄러운 게 돼요. 그리고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돈이 사람을 갖다가 행복으로 이끌지는 못하는데 돈이 불행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요. 특히나 젊었을 때는 그냥 이 가난이라는 것이 가벼운 고난 정도인데 나이 먹어갈수록 가난은 재난이 돼요. 재난인가 뭐냐면 내 죽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가난은 전혀 불편한 것 정도로만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데 나이 먹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 이후에 나이가 60대, 70대에 가면 갈수록 돈이 내 삶을 갖다가 받쳐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분명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모든 힘들은 돈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돈이 행복까지는 데려다 주진 않아요. 근데 불행으로 가는 것들은 돈의 힘에서 막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만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노년과 돈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이해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사라지죠. 이게 친구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제 지내다 보면 가끔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오늘도 점심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는데 친구끼리 이제 5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된다면 이 머릿속에 이 계산을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 보면 그거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나갈 때 괜히 구두끈 묶는 척 아니면 못 챙기는 척 멈칫멈칫 하는 거 다 보여요. 이게 뭐냐면 돈이 가져다주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영향들은 분명히 친구 사이일 정도라 그러면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돈이 거의 인간관계를 좌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돼요. 다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경계해야 되죠. 근데 그게 내 인간관계에 바탕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얘기할 때 뭐니 해도 머니로 감사를 표현하는 게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는데 그때 아무리 카네이션 갖다 두고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거보다는 그래도 5만 원짜리 신사임당 표를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이에요 이게 훨씬 더 전달이 잘 되지 않나요? 관계는 인간관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가장 잘 표현되는 말이 돈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의 힘이 인간관계에 좌우하는 거는 그건 기본값이에요. 근데 이 기본값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취지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이 기본값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가장 기본 바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도 그거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의외로 이 돈이라는 건 내가 능력 있는 거에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돈이라는 건 또 다른 속성 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속성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퇴직 후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독이 뭐냐면요. 빚이에요, 빚. 퇴직할 이전에 직장 다니면은 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면 빚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이 뭐냐면 빚에는 이자가 붙어 있어요. 이 이자와 원금을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소득이 있을 때는 있어요. 근데 퇴직했다는 얘기는 소득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월급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그게 고스란히 내 생활을 갖다가 거의 내 생활의 모든 부분을 갖다 좌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출이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가장 강조할 때 퇴직 전에 퇴직 준비 중에 가장 강조할 때 퇴직 전까지 대출을 다 원금까지 다 상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돼야만이 퇴직 이후에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저는 퇴직하면서 바로 내가 대출이 있었던 거 은행권, 그러니까 은행권이라는 대출이 있었던 건 다 정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쓰면서 그래도 생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면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출이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퇴직 전에 다 갚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직장 생활을 아무리 많이 오랫동안 해왔더라도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을 수가 없어요. 사회 구조상으로. 대개는 뭐냐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서울의 집 한 채에다가 퇴직할 때 퇴직금 정도 이게 가지고 있는 게 퇴직할 때 근데 이걸 가지고서 퇴직을 49.3세 50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30년을 살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조그마한 소득이라도 벌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기반하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이나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구조예요.
이 구조는 더 심화되면 심화될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잖아요.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면 고령화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이 많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50대가 지금 제일 많을 거예요. 870만, 60대가 한 800만, 40대가 800만 이렇게 해서 이 인구만 가지고도 거의 40%대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인원들이 가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사회가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끼리 계속 경쟁하는 것들, 경쟁한다는 누군가는 도태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을 잡아서라도 소득을 조금씩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현재 사회 구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사실은 퇴직 공부를 하라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40대 정도면 직장 내에서 팀장 정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월급도 꽤 많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거의 뭐 웬만한 직장, 대기업 같은 데서 직장하면 거의 한 1억 가까이 연봉 받을 거예요. 연봉 1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연봉 1억 가지고서 한 7, 800만 원씩 원래 받는데 이거 가지고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49.3세까지란 말이에요. 49.3세까지 끝내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그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축을 통해서든지 투자를 통해서든지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50 이후에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어떤 일? 생계를 위한 일. 생계를 위한 일은 무슨 일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 그래도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런 글 쓰는 일을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50 이후에 하고 싶으면 40대 이때까지 완벽하게 퇴직 이후의 생활에 대한 것들 준비를 해놓으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생계를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50대 해야 되고요. 50대에는 그래도 선택할 수 있어요. 60대 가면은 더 일자리가 없으니까 더 생계형, 내가 더 싫어하는 일들. 70대는 더 싫어하는 일들. 그렇게 해서 노후의 삶이 거의 내가 원하지 않는 불행한 삶으로 계속 밀려 들어가는 거. 그래서 40대까지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가장 바보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을 제가 원래 프랜차이즈 관리하던 유통업체에서 마지막에 했던 업무가 뭐냐면 유통업체는 이제 테넌트라고 하죠. 푸드코트니 뭐 음료업체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입점시켜가지고 관리하는 것들을 제가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프랜차이즈의 속성을 잘 알아요. 그리고 요즘 프랜차이즈 중에 뭐 디귿해가지고 그 회사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 피해를 지금 누가 고스란히 다 보고 있나요? 가맹점주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가맹점주가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로 살아갈 수 있게 적인 제도도 안 돼 있고 그걸 갖다가 악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는 오너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월급 자기 노동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 돈 이상을 갖다가 얻어낼 수 없게 프랜차이즈가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렁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걸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이 진입장벽이 낮은 데 들어갔다가 지하 바닥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걸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0대에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대에 창업을 하고 싶다면 이런 창업이 아니라 기술 창업을 하는 거예요. 40대에 자기가 하고 싶은 라이센스를 가지고서 기술 창업을 하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떠밀리고 한 생계 창업으로 나가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점주가 되는 부분들은 새로운 개인 노동자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저 선배 중에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치킨집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비사를 갖다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생활이 자기 시간이 1도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쓰면 아르바이트가 쓰다가 그만두고 수마도 숙색이니까 형수하고 둘이 사는데 하루 왼종일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기껏 받아가는 건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받았던 월급의 한 70%, 80% 이거밖에 수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대안으로서 프랜차이즈에 그 창업을 하겠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서 점주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말리고 싶어요. 퇴직 후에 부동산 투자 하지 마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소득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 하는 거지 퇴직 후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퇴직 후에는 투자하겠다는 생각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제가 퇴직하고서 이렇게 5년 생활해봤잖아요. 저 나름대로 자산도 몇 개 있고 부동산 투자도 그 전에 직장 다닐 때 잘했던 사람인데 퇴직 후에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퇴직 후에 방법할 수 있는 건 그동안에 해왔던 걸 가지고서 사용하는 것들의 주력이지 어떻게 잘 사용할 거냐지 퇴직 이후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저 자산을 증식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된다고 내가 자신 있게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 지금 벗어나서 퇴직하신 분이라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나의 자산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퇴직하는 때 퇴직 시점에 자기가 받았던 마지막 연봉이 만약에 1억이라고 그러면 곱하기 10 해서 10억 조수의 자산 정도를 가지고서 퇴직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야만이 퇴직 이후에 실제로 자기의 자산 상태가 자기 노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놓고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인가. 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연봉이 1억이었는데
한 2, 3억짜리 전세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생활을 어떻게 잘할 건가만 생각하면 돼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자본주의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자본주의. 그러려면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고생 해가면서 다시 돈을 모으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40대에 했어야 될 돈을. 그런 자본이 가져다 주는 힘들에 대한 것들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이라는 것들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하는 것들은 다 위험해요.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에 맞게 내 삶의 방식들을 갖다가 바꾸세요. 그래서 가벼운 일자리 해가지고 2, 300만 원 한 달에 벌어가지고 그 버는 거에다가 자기 가지고 있는 3억 정도에 대한 것들을 갖다 해가지고 30년 이상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생활을 가능할 수 있게 생활을 설계하는 수밖에 없어요. 뾰족한 방법들을 갖다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이게 통계적으로 그 값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를 해드려요. 그중에 예외적인 사람 몇 사람 있겠죠. 자기 삶이 그렇게 예외적으로 흐를 거라고 자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들하고, 퇴직 이후에는 투자할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월급쟁이를 오래 하신 분들은 퇴직 이후에 투자해서 성공하는 건 못 봤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퇴직 후에 리스크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리스크, 배우자 리스크. 저는 이제 남편이라면 이제 아내 되겠지. 아내하고 관계가 터져가지고 지옥이 되어가지고 그게 리스크가 큰. 두 번째가 자녀 리스크. 자녀 중에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퇴직자들이 모였을 때 정치, 종교, 자식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 아들 이번에 어디 취직했어? 얘기하면 큰일 날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안에서 막 고민이 불불하니까. 그러니까 자녀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우자, 자녀. 세 번째 리스크가 뭐겠어요? 세 번째 리스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배우자, 자녀뿐만 아니라 어떤 리스크든 시간에 대한 리스크.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주체했으면. 그 다음에 외로움 리스크, 자존감 리스크. 이 5가지 리스크 중에 두 번째에 나가는 게 자녀 리스크고요. 그리고 요즘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의외로 은둔형 외톨이들이 집에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졸업하는 때 아들하고 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졸업하는 그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너가 취업을 하든 안 하든 난 상관이 없는데 햇빛이 비치고 있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집에 누워있는 일만 하지 마라. 무조건 햇빛이 떠 있는 동안에 나와라. 특히 주중에는. 주말에 네 마음대로 해. 주중에 햇빛이 떠 있는데 집안에서 누워있는 일만 없어라. 뭐 취직하고 안 하고는 나가 다 합니다. 의외로 집안에 누워있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바라보는 부모 입장은 어떨까요? 내가 취직 못하고 퇴직 이후에 재취업한다고 취직 못하고 누워있는 거하고 자식이 누워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저희 아들도 조금 한동안 그렇게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돌덩이 하나가 가시는, 취직했다고 전화가 오는 순간에 저 솔직히 그냥 울었어요. 내가 뭘 한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만큼 자녀에 대한 리스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말들도 나오는 거고, 그런 말까지 나오는 가장 큰 것 중에 뭐냐면 친구 사이에서 절대로 자식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만큼 자녀의 리스크들을 크게 다 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대 아는 거예요. 늦어도 40대까지.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늦어도 40대까지. 40대까지는 좋아요. 왜냐면 40대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왜 좋냐 그러면, 첫째 부분은 40대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대에 만약에 저축을 조금까지 해갔다 그러면 40대쯤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좀 있을 거고요. 이 종잣돈에다가 40대 정도면 팀장 정도 됐을 테니까 신용대출에 의해서 제일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제일금융권에 대출 받으면 금리가 싸잖아요. 신용대출하면 회사라든가 월급통장 이런 거 들게 되면 그 기준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렴한 돈을 갖다가 대출받을 수 있고,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투자를 하면은, 그것도 안전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웬만하면 퇴직 전에 아까 말했던 마지막 연봉의 10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퇴직할 수 있어요. 이게 40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40대가 중요한 거예요. 50대 넘어가서 보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대에, 지금 40대에 계신 분들, 30대에 계신 분들하면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그때 준비를 해야만이 된다.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더 많은 힘을 들이고 더 노력을 많이 하고 더 고통을 갈아넣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못 올라갑니다. 이제 40대는 조그마한 고통, 조그마한 욕망에 대한 유보 이런 것들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누구나 다 노후 생활에 필요한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